혹시 생강이 몸에 그렇게 좋다면서 매일 생강차를 마시다가 오히려 위가 망가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딱 3분만 이 영상을 보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평생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생강을 마구 드시다가 속이 타들어가는 듯한 위 통증, 자꾸 치밀어 오르는 속쓰림, 이유 없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혈압과 두근거림, 이런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생강이 몸에 좋다더라는 말만 듣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강차만 드시다가 병원 신세를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잘못된 방법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영상 끝까지 들으셔야 지긋지긋한 손발이 얼음장 같은 냉증, 자고 일어나도 계속되는 피로감, 감기만 걸렸다 하면 오래가는 약한 면역력, 이 문제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를 분명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영상에서는 생강이 가져다주는 기적 같은 3가지 효능, 잘못 먹으면 독이 되어버리는 최악의 경우 3가지, 집에서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생강 보약 레시피 3가지, 이렇게 정리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어려운 말 하나 없이 그냥 라디오 듣듯이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주변에 생강은 많이 먹을수록 좋지 라고 믿고 계신 분들 꼭 계실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또는 이웃 어르신들 중에 생강차를 주전자 가득 끓여서 하루 종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분들의 건강을 지켜드린다는 생각으로 이 영상 끝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사실 생강만큼 오해를 많이 받는 식품도 드뭅니다. 무조건 많이 먹으면 좋다. 아무 때나 먹어도 된다. 누구에게나 좋다. 이런 잘못된 믿음들이 너무나 많이 퍼져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런 잘못된 상식들을 하나씩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강의 기적 같은 효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강은 얼어붙은 손발을 녹이는 혈관 난로와 같습니다. 혹시 겨울만 되면 양말 2겹을 신어도 발이 시린 분들, 밤에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 계신가요? 이런 증상은 단순히 추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말단 부위까지 따뜻한 피가 잘 돌지 않게 됩니다. 생강의 맵싼 맛을 내는 성분이 우리 몸 안에서 작은 난로처럼 움직이면서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서 차가운 말단까지 따뜻한 피가 잘 돌게 해줍니다. 차가운 말단 혈관에 피를 돌게 하고 굳어있던 어깨와 목 주변 근육을 풀어주고 손발이 얼음장 같던 분들께 서서히 따뜻함을 되돌려줍니다. 특히 겨울철에 손발이 너무 차가워서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 손발이 차가워서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생강 한두 조각만 넣어도 몸속에서부터 슬슬 데워지는 느낌을 금방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따뜻한 물을 마셔서가 아니라 생강의 성분이 실제로 몸 안에서 열을 내고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생강차를 꾸준히 드신 후에 예전에는 겨울 내내 전기장판 없이는 못 잤는데 요즘은 훨씬 덜 춥다, 손발이 따뜻해져서 악수할 때 더 이상 창피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생강의 첫 번째 놀라운 효능입니다. 두 번째로 생강은 더부룩한 속을 가볍게 하는 소화 도우미입니다. 밥은 분명히 많이 안 먹었는데 항상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느낌, 식사 후에 트림이 자주 나오는 분들 있죠? 이런 증상은 정말 불편하고 일상생활을 힘들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런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무엇을 먹어도 잘 소화가 됐는데 이제는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불러오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계속되죠. 생강은 위장 운동을 부드럽게 도와줘서 음식이 위에 오래 쌓이지 않게 하고 기름진 음식 때문에 무거워진 속을 가볍게 만들어주고 차에서 멀미 잘하는 분들의 메스꺼움까지 줄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속을 편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소화 시스템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생강의 특별한 성분이 위액 분비를 촉진하고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서 음식물이 소화기관을 부드럽게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식사 후 더부룩한 느낌이 덜하고 소화가 훨씬 빨리 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기름진 고기나 튀김 드실 때 생강이 들어간 양념과 함께 드시면 먹고 나서 속이 훨씬 편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께는 정말 좋은 천연 소화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멀미약 대신 생강을 사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배를 타거나 차를 오래 타야 할 때 미리 생강차를 조금 마시거나 생강 조각을 씹으면 멀미가 훨씬 덜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알려진 민간요법이기도 하죠.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식후에 항상 더부룩하신 분들, 가스가 자주 차서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께 생강은 정말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약에 의존하기 전에 자연적인 방법으로 소화를 도와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세 번째로 생강은 쉽게 감기 걸리는 몸을 지키는 천연 방패막과 같습니다. 나이 들수록 조금만 바람을 쐬어도 목이 따끔, 감기에 한번 걸리면 3주씩 끌고 가는 분들 계시죠? 면역력이 떨어지면 정말 작은 기온 변화에도 쉽게 감기에 걸리게 됩니다. 특히 환절기만 되면 어김없이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 감기가 낫기도 전에 또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 기침이 한 달 넘게 계속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면역력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생강의 향긋하면서 톡 쏘는 성분은 몸을 따뜻하게 덮여서 감기가 붙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목과 기관지를 부드럽게 덮어줘서 칼칼한 목을 진정시켜주며 땀을 살짝 내주면서 몸 안에 쌓인 나쁜 것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체온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도 함께 떨어지고 체온이 적정하게 유지되면 면역력도 잘 유지됩니다. 생강은 바로 이 체온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예전 어르신들은 감기 기운이 올라올 때 생강차 한 잔을 꼭 챙겨 드셨던 거죠.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 검증된 민간요법이기도 합니다. 특히 환절기나 겨울철에 생강차 한 잔은 정말 좋은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감기 초기 증상, 예를 들어 목이 간질간질하거나 몸이 으슬으슬 춥거나 콧물이 조금 나오기 시작할 때 이때 생강차를 따뜻하게 마시면 감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생강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면역력을 높이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약한 면역력 때문에 자주 아프신 분들께는 좋은 보조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생강 진짜 먹어야겠다 싶으시죠? 손발 냉증도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되고 감기도 예방되고 이렇게 좋은 것만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생강이 정말 우리 몸에 필요한 천연 건강식품이라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못 먹으면 이 좋은 생강이 위를 지치게 하고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몸에 좋다고 해서 생강을 많이 먹었는데 오히려 속이 더 안 좋아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좋은 의도였지만 방법이 잘못되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친 것이죠. 이제부터는 생강이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에 대해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을 꼭 들으셔야 건강하게 생강을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이런 실수를 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설탕 범벅 생강차가 혈당 폭탄이 되는 경우입니다. 몸에 좋으라고 생강차를 끓이시는데 어떻게 끓이시나요? 설탕 두어 국자, 조청 가득, 꿀 듬뿍 이렇게 넣고 매일 한 주전자씩 드시는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이 너무 매워서 먹기 힘들다, 쓴맛이 나서 달게 해야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설탕이나 조청, 꿀을 듬뿍 넣어서
달달하게 만들어 드시는 것이죠. 문제는 이게 생강 보약이 아니라 혈당 폭탄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생강의 좋은 효능은 다 사라지고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음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뱃살이 쉽게 나오고 혈당이 오르내리면서 피로가 더 심해지고 결국 당뇨, 심혈관 질환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서 당뇨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런 시기에 설탕이 잔뜩 든 생강차를 매일 마신다면 이것은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좋은 생강차니까 달게 해서 맛있게 먹어야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가장 큰 함정입니다. 생강 자체는 몸에 좋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과도한 설탕이나 조청, 꿀이 문제를 만드는 것이죠. 실제로 어떤 분은 생강차를 하루에 대여섯 잔씩 마셨는데 오히려 살이 찌고 혈당이 올라갔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한 잔에 설탕을 두세 숟가락씩 넣어서 드셨던 것이죠. 이렇게 되면 생강의 효능보다 설탕의 해로움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해결법은 간단합니다. 적당히 덜 달게입니다. 무가당 상태로 끓인 생강물에 꿀은 티스푼 한 숟가락 정도만 넣어주세요. 하루 종일 마시기보다는 하루 한두 잔만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만 바꿔도 같은 생강차가 독에서 보약으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맛이 심심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익숙해지시면 오히려 생강 본연의 향과 맛을 즐기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생강 자체의 알싸한 맛이 입맛을 돋우는 효과도 있습니다. 만약 정말 단맛이 필요하시다면 설탕 대신 꿀을 소량만 사용하시거나 아예 대추를 함께 넣어서 자연스러운 단맛을 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추의 단맛은 설탕보다 훨씬 건강하고 생강과도 궁합이 잘 맞습니다. 두 번째로 위가 약한데 공복에 진한 생강차를 마시는 경우입니다. 평소에 위염, 역류, 속쓰림 있으신 분들, 커피만 마셔도 속이 쓰린 분들, 이런 분들이 아침 공복에 진하게 끓인 생강차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아침 공복에 따뜻한 생강차를 마시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위가 약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괜찮은 날도 있지만 어떤 날은 위가 더 화끈거리고 속이 타는 느낌이 나고 트림과 신물이 더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강의 따뜻한 성질이 위를 도와줄 수도 있지만 이미 약해져 있는 위에는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는 위벽이 더욱 민감한 상태입니다. 밤사이 비어있던 위는 매우 예민한 상태이고 이때 자극적인 생강을 진하게 드시면 위벽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면 위염이 더 심해지거나 위궤양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아침마다 생강차를 진하게 끓여 마셨는데 한 달 후부터 속쓰림이 심해지고 위가 아팠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위염이 생긴 것이었죠. 좋은 의도로 시작한 건강 습관이 오히려 병을 만든 것입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은 생강의 매운 성분이 위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소화를 돕는 좋은 성분이지만 위가 약한 사람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공복에 진한 생강차는 피하고 식후에 연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량을 조금씩 늘리면서 몸의 반응을 살피시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얇게 썬 생강 한두 조각 정도만 넣어서 시작하세요. 그리고 며칠 드시면서 속이 편한지 불편한지 관찰하시고 괜찮으시다면 조금씩 양을 늘려가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절대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라는 생각으로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또한 진하게 끓이기보다는 연하게 끓여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을 오래 끓일수록 매운 성분이 더 많이 우러나오므로 위가 약하신 분들은 짧게 끓이거나 아예 미지근한 물에 생강을 우려내는 방식으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서 위에 음식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생강차를 드시면 위벽에 대한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생강의 좋은 효능은 누리면서도 위에 대한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과한 생강을 섭취하는 경우입니다. 심장질환이나 혈관질환으로 피를 묽게 하는 약, 혈압 조절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심혈관 질환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고혈압약, 항응고제, 아스피린 등 혈액과 관련된 약을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이런 분들이 생강을 과하게 드시면 몸에 따라 멍이 잘 들거나 출혈이 오래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생강이 혈액순환을 돕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미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께는 과도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작은 상처가 났을 때 피가 평소보다 오래 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팔이나 다리에 멍이 자주 드는 경우,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경우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혈액이 너무 묽어져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항응고제를 드시는 어떤 분이 몸에 좋다고 해서 생강을 많이 먹었더니 코피가 자주 나고 멍이 쉽게 들었다고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즉시 생강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생강을 아예 금지라기보다는 양을 욕심내지 말고 적당히 드시되 꼭 주치의와 상의 후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의사 선생님께 생강차를 마시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라고 여쭤보시고 적정량에 대해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수술 일주일 전부터는 생강 섭취를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의 항응고 효과가 수술 중 출혈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강이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혈압약과 함께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압이 너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어지러움이나 현기증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영상은 어디까지나 생활 습관을 돕기 위한 정보일 뿐 약을 대신하거나 의사의 진료를 대신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으시거나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은 자가 판단으로 생강을 많이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후 적절한 양을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 잠깐 지금 이야기 들으시면서 그동안 완전 반대로 먹고 있었네라고 생각 드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됩니다. 주변에 잘못된 상식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세요. 그리고 이런 정보가 더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건강 채널을 오래 지켜주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생강을 보약으로 바꿔주는 최고의 궁합 레시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활용하시면 생강의 효능은 극대화하면서도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레시피는 생강 더하기 대추 더하기 살짝만 꿀입니다. 그리고 저녁 대신 낮에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잠들기 전에 몸 좀 덮이려고 늦은 밤 생강차를 진하게 끓여 드십니다. 밤에 자기 전에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 잘 잘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밤 늦게 특히 설탕이나 꿀을 많이 넣은 생강차는 위가 밤새 쉬지 못하고 혈당이 올라간 상태로 잠들게 해서 다음날 피로와 붓기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밤에는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늦은 시간에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기관이 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단 음료를 밤에 마시면 혈당이 올라간 상태에서 잠들게 되고 이것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소화기관이 밤새 일을 해야 하므로 깊은 잠을 자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드셔보세요. 물 한 컵에 생강 두세 조각, 대추 한두 알 슬라이스, 끓인 뒤 식힌 다음 꿀 티스푼 한 숟가락, 이렇게 만든 생강 대추 차를 아침이나 점심 후에 드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생강을 깨끗이 씻어서 얇게 슬라이스합니다.
껍질은 벗겨도 되고 안 벗겨도 되는데 껍질째 사용하면 영양이 더 풍부합니다. 다만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추도 씻어서 씨를 빼고 얇게 썰어줍니다. 대추를 통째로 넣어도 되지만 슬라이스하면 성분이 더 잘 우러나옵니다. 물 한 컵에 생강과 대추를 넣고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약한 불에서 은은하게 끓여줍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생강의 매운맛이 너무 강해질 수 있으니 처음에는 짧게 끓여서 맛을 보시고 조절하시면 됩니다. 끓인 후 조금 식혀서 미지근해지면 꿀을 티스푼 한 숟가락 정도만 넣어줍니다. 뜨거울 때 꿀을 넣으면 꿀의 영양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식힌 후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만든 차를 낮 시간에 드시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오후 내내 손발이 덜 시리고 위도 덜 부담스러워합니다. 대추가 들어가면 생강의 매운맛이 부드러워지면서도 따뜻하게 하는 효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대추 자체도 기력을 보충해주고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어서 생강과 정말 좋은 궁합을 이룹니다. 이 조합은 예로부터 한방에서도 많이 사용되던 황금 조합이기도 합니다. 생강의 따뜻한 성질과 대추의 부드러운 성질이 만나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해줍니다. 아침에 드시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고 점심 후에 드시면 오후의 나른함을 극복하고 손발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꾸준히 드시면 냉증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레시피는 생강 더하기 생선이나 고기 요리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끊기는 어렵습니다. 삼겹살, 생선구이, 튀김 이런 음식들은 맛있지만 소화하기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죠. 나이가 들수록 기름진 음식이 부담스러워지는데 그렇다고 평생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럴 때 생강을 양념과 함께 넣어보세요. 생강은 생선 비린내를 줄여주고 고기 냄새를 잡아주고 기름진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물지 않게 도와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맛을 좋게 하는 것을 넘어서 소화를 돕는 아주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생선회를 드실 때도 생강을 함께 드시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중국 요리에서 생강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볶음 요리를 할 때 생강을 먼저 볶아서 향을 내면 어떤 재료를 넣어도 맛이 깔끔하고 소화가 잘 됩니다. 세 번째 레시피는 생강 더하기 레몬 더하기 따뜻한 물입니다. 아침 한 잔으로 하루가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입안이 텁텁하고 몸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전날 과식을 했거나 술을 드셨거나 피곤하게 주무셨을 때 더욱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몸은 밤사이 수분이 부족한 상태이고 혈액도 약간 끈적한 상태입니다. 이때 적절한 음료를 마시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물 한 컵에 얇게 썬 생강 한두 조각, 레몬 한 조각 또는 레몬즙 조금을 넣어 미지근하게 드셔보세요.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아침에 빈속에 더 부담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리면 먼저 생강을 깨끗이 씻어서 아주 얇게 슬라이스합니다. 아침에는 위가 민감하니 얇게 써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 한 톨에 10분의 1 정도, 아주 얇은 조각 한두 개면 충분합니다. 레몬도 깨끗이 씻어서 한 조각만 얇게 썰어줍니다. 레몬 4분의 1 정도면 적당합니다. 또는 레몬즙을 짜서 티스푼 한두 숟가락 정도 넣어도 됩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 정도에 생강과 레몬을 넣어줍니다.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은데 온도는 대략 40도에서 5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하지만 뜨겁지 않은 정도입니다. 이렇게 준비한 물을 천천히 마십니다. 급하게 마시지 말고 3분에서 5분에 걸쳐서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밤새 굳어있던 혈관이 서서히 풀리고 입안이 개운해지고 속이 따뜻해지면서 가벼운 땀이 날 듯 말 듯 몸이 깨어납니다. 레몬의 상큼한 향과 생강의 알싸한 맛이 어우러져서 아침 입맛을 깨워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입안이 개운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계절이 바뀌는 시기, 감기와 미세먼지가 걱정될 때 이 버릇을 들여놓으시면
몸이 훨씬 덜 힘들어집니다.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이런 간단한 습관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레몬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생강의 따뜻한 성질이 만나면 면역력을 높이는데 정말 좋은 조합이 됩니다. 아침마다 이 한 잔의 습관을 들이시면 한 달 후에는 확실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습관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몸이 가볍고 하루 종일 컨디션이 좋다, 감기에 덜 걸리게 됐다, 소화가 잘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 음료를 마신 후 30분 정도 지나서 아침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공복에 이 음료를 마시고 조금 기다렸다가 식사를 하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 흡수도 더 잘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생강은 얼어붙은 손발을 녹여주는 혈관 난로이고, 더부룩한 속을 편하게 해주는 소화 도우미이고, 쉽게 무너지는 면역력을 지키는 천연 방패막입니다. 이 세 가지 효능만으로도 생강은 정말 훌륭한 천연 건강식품입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환절기에는 더욱 그 효능이 빛을 발합니다. 추운 날씨에 손발이 차가워지고 감기에 걸리기 쉬운 시기에 생강만큼 좋은 것도 드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설탕 범벅 생강차, 위가 약한데 공복에 진한 생강,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먹으면서 과한 생강, 이렇게 잘못된 습관은 좋은 생강을 독으로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설탕을 많이 넣는 습관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좋은 거니까 맛있게 먹어야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생강 본연의 효능을 누리려면 최대한 심플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밤 늦은 생강차를 낮으로 옮기거나 설탕 대신 꿀만 살짝 줄이거나 고기 요리에 생강을 조금 더 넣는 것.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손발, 위, 혈관, 면역력을 조용히 바꿔줄 겁니다. 건강한 습관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부터 천천히 바꿔가는 것입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선택하셔서 일주일만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주변에 생강 좋아하시는 분 또는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막연하게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세요. 건강 정보는 나 혼자만 알고 있기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께서는 옛날부터 먹던 방식을 고집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올바른 정보를 전해드리면 훨씬 건강하게 생강을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건강 정보를 계속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힘입니다. 더 많은 분들께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생강을 막연한 건강식이 아니라 알고 먹는 천연 보약으로 함께 만들어 가봅시다. 똑같은 생강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생강은 정말 훌륭한 천연 건강식품이 됩니다. 손발 냉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분들 모두 생강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린 주의사항들을 꼭 기억하시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적절히 조절하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의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남에게 좋다고 해서 나에게도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적은 양부터 시작하셔서 내 몸의 반응을 살피면서 조금씩 양을 조절해 나가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은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먹어온 검증된 건강식품입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은 옛날과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옛날 방식 그대로가 아니라 현대적으로 조금 수정해서 드시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레시피, 생강 대추차, 생강을 넣은 요리, 생강 레몬 물, 이 세 가지만 잘 활용하셔도 생강의 효능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시작해보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생강 레몬 물 한 잔은 정말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준비하는 것도 간단하고 효과도 빠르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분명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리할 때 생강을 활용하는 습관도 들이시면 좋습니다. 특별히 생강차를 따로 끓여 마시지 않더라도 평소 요리에 생강을 조금씩 넣어서 드시면 자연스럽게 생강의 효능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생선 요리, 고기 요리, 국물 요리 등 거의 모든 요리에 생강을 조금씩 넣을 수 있습니다. 비린내나 누린내를 잡아주는 효과도 있고 소화도 도와주니 일석이조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적당히, 꾸준히, 이것이 건강의 핵심입니다. 하루아침에 많이 먹는다고 해서 갑자기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각만 믿지 마시고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야 진정한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강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돕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건강하세요.